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숱한 한인 이민자들에게 보금자리를 열게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부동산 중개인 남문기의 실력으로 쌓여갔다. 요즘 그는 또다시 그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전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개인 자격증을 딴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 스티브 박.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왔는데도 무언가 확실치 않은 것이 있는가 보다. 신용만 좋으면 집값의 5%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게 미국이다. 따라서 나머지 돈의 융자 조건에 대해 고객들은 관심이 많다. 책에서 배우긴 했지만 실제 상황에선 고객의 신용 상태에 따라 경우의 수가 수십 가지. 초보자인 스티브 박에게 이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가도 괜찮게 하고 싶은 어차피 광고가 최고니까는 광고 많이 하진 않고. 주무셨어요? 예.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좀 들어오시죠. 그러나 그날 오후 스티브 박은 조사해온 소리를 토대로 고객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남문기 씨의 조언 덕분이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어디다 이니셜 좀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거 이니셜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날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스티브 박의 첫 번째 계약이었다. 애들은 다 컸죠? 예, 애들은 지금 이제 다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제 졸업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게 아직 부동산이 아직 단연이 아직 안 돼가지고 아직 틀이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아주머님도 조금 많이. 업무가 끝난 시각인데도 남문기 씨는 스티브 박의 현장 조사에 함께했다. 그죠? 서둘러 정착하고 싶은 나이 많은 신참 직원의 초조함을 알기 때문이다. 반갑습니까? 이거 조건이 값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같은 한 25만 좀 되는 잘 됐네. 기본 공공도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아파트, 공유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콕 마음대로 못하고. 은행 간부까지 지낸 스티브 박이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민을 선택한 것은 IMF 때문이었다. 하는 수 없이 명예퇴직을 했지만 한국에선 더 이상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늦은 나이에 자신에게 맞는 일을 택하기란 쉽지 않았다. 익히는 일도 육체 노동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 새로운 세계보다 두고온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하다. 아마 자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늦게까지 앉아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은 또 멍에서 또 얼마 전에 한 1년 전으로 해서 서울에서 마지막 어려워가지고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이민을 가야 될지 하던 그런 일도 생각도 나고 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불안하죠. 그런 육체 노동을 해도 또 체력도 우선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대로의 자격지심 이런 게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찾았는데 부동산 관계가 성공한 분들이 많고 또 그 업무 내용 자체가 제가 쭉 과거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일하고 또 연관이 된 것 같고 남 사장님은 제가 지금 처음에 들어와서 수시로도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제가 격려도 받고 또 어떤 때 일에 정신적으로 이 방황을 할 때 많은 용기를 주십니다만은 남 사장님 자신도 이래 얘기 들어보면은 참 아무것도 없이 용기 하나와 노력 하나로 가지고 일어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스티브 박의 첫 계약이 있은 다음 계산이 좀 틀리는데. 감사합니다. 뭐 잘못된 일은 없나 해서. 이것으로 그는 이제 미국 부동산업계 고급 인력 대열에 합류했다. 그럼 내일부터 여기 말도 빨간색을 항상 내고 다니겠습니다. 4월 10일까지만 하면은 남문기 씨의 부인인 최정원 씨가 맡고 있는 부동산 학교. 거기에 보면 제일 이것은 그가 벌이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으로 중개인 자격증 시험을 보려는 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교육 과정이다. 그날 그 프로퍼티마다의 밸류가 결정됩니다. 주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정규대학 3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정해져갖고 부동산은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부동산 중개인 시험을 볼 수 있다. 30만 불에 따른 거 세금을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꼭 된다기보다도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꼭 필요한 공부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특히 미국 학교하고 똑같은 설명을 해주시고 그대로 미국 사업처럼 해주시면서 이렇게 있자면 한국말로 또 해석도 해주신다는 거. 처음 어떤 부동산 회사를 갈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뉴스타 부동산이 가장 90% 이상의 그 판매율을 점유하고 있다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100% 저는 그래서 여기에 왔고 또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라이센스 딸 때만 해도 혼자서 미국 학교 다녀서 공부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쉽고 간편하게 라이센스를 따실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4주 교육을 만들었죠. 2,000명 정도 배출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의 합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세이브라는 것이 뭐 오래돼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처음에 오시자마자 부지런히 하시면은 누구든지 다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돈 많이 벌으시고 올해 그 1등 하신 뭐 제이미칠 씨나 그 애나고나 아니면 우리 조진 씨, 앤디 조 씨나 그런 분들이 1년에 15만 불 이상 벌고 계십니다. 이 학교를 세우는데 주정부에서 교육부 건설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고 힘든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요즘 한인들은 한국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쉽게 그냥 가는 스타일. 보다 많은 한인들이 그가 이뤄낸 것처럼 부동산 중개인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다. 근데 달라는 사람이 다죠. 저도 지금은 알아요. 비즈니스 미팅을 하시면서 남무기 씨는 중개인 자격증의 1단계인 세일즈 펄스 자격을 가진 이들의 재교육에도 열심을 내고 있다. 보다 많이 알고 또 정확하게 알아야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얘기가 또 자격증이 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그전에 리스팅 받은 사람 욕을 하게 돼요. 나쁜 소리를 하게 되니까는 이해를 딱 리스팅 받아서 딱 들어갔다가 이 아저씨 우리는 그냥 능력하고 나는 이해도 능력 못하네. 이 아저씨가 그러더니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지난 12년간의 그의 경험은 훌륭한 교과서다. 이 부동산 비즈니스에 처음 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신념과 또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가져야 할 스킬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어요. 부동산을 이제 처음 하는데요. 강의를 듣기 전에는 또 여러 가지 의구심도 많았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불안감도 많이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또 자신감도 생기고 저도 탑 세일즈맨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약간 흥분됩니다. 부동산 학교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는 정직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성실해야 됩니다. fiduciary duty라 그래서 금전적인 관계의 듀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첫째는 무조건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재산을 움직이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에게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이 손실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해야 되냐, 요새는 기본으로 한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라이선스가 합격될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전제하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부동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예인으로서 그의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셀러가 있어요. 바이어가 집을 샀어요.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6월 말에 끝나는 걸로. 매매 계약을 하고도 정해진 날짜에 집을 비워주지 않는 주인. 2달을 간 거예요. 얘가 끌고. 계약 위반이라며 고소하겠다고 나선 고객.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속을 그리던 에이전트가 상담을 요청해온 것이다. 정도 못해. 너무너무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저한테 미안하시까지. 합법적으로 하지 말고. 더욱이 집을 산 고객은 이제 막 이민 온 사람들이라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였다. 1월까지 여기서 거기로 있는 거야, 그지? 네. 응?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남문기 씨는 이 일의 마무리를 맡고 나섰다. 하시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오케이. 그 사람들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뭐냐. 저쪽에. 미국은 어떤 경우에라도 법이 최우선인 나라다. 하지만 그의 해결 방법은 조금 달랐다. 내일 이사를 갔을 때, 저희가 이사를 들어갈 수 있을 때 미국에서는 아무리 불법이라 해도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려면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본인의 집도 아니고 아무리 딸 집이라도 딸 집에서 얹혀가고 계시는데 3개월을 그러고 계셨어요. 집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사로 들어가면은 당신이 예를 들면 이쪽에서 얼마를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누구만 좋은 짓 하냐. 로이만 좋은 짓 한다. 변호사들만. 그런데 당신이 이쪽에서 로이에서 저쪽 사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러면 이쪽에서 치고는 저쪽에 또 사야 돼. 그럼 계속 가야 돼. 지금 저쪽 입장도 있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집주인이 나가겠다는 날짜까지 잠시 기다려주는 것이다. 내 얘기는 어차피 법적으로 계약이 끝난 일이라 돈을 날릴 우려는 없기 때문이다. 고객은 그 대목에서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먼 미국 땅까지 와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의 막막함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법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일. 그러나 한국인이 아니면 그 안타까운 심정을 채 이해할 수 없다. 그가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 경제와 법 체계를 연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비록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같은 이민자로서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를 헌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너무 바빠서 애들과 시간을 못 가져주는 것이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항상 뭐라 그랬냐면은 애들은 부모 보고 자란다.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거 있느냐. 아버지가 맨날 열심히 일만 하는데 애들이 나쁜 거를 아버지한테 배우겠느냐. 그래서 우리 아빠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불만이 많았지만 집에 와서 항상 비즈니스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나는 절대로 앞으로 같은 직장을 갖는 남편은 안 갖겠대요. 집에 와갖고 비즈니스 얘기 좀 하지 말라.